중정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2일 임술 두번째 기사 1511년 명정덕 6년 성균관 대사성 유승조가 사전을 올리고 강목 10잠과 성리 연월 찰요를 바치다. 그 명명 덕잠은 이러하다. 이어서 한음과 한양은 본래 한 태극이고 선을 계승하여 천성을 이루면 이와 기가 묘하게 합한 것이다. 본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덕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얻은 것이요 정과 진이 엉기어 영묘하고 허접한데 어리석은 이에게도 인색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에게도 후하지 않다. 안으로 여러 이치를 갖추고 밖으로 모든 일에 응하며 성과 정을 통솔하여 신명하고 형철하다. 정은 성에서 동하니 순선하고 잡됨이 없으며 뜻은 마음에서 출발하니 선과 악이 될 수 있다. 이가 동하는 데에 기가 끼어드는 것은 사단의 정이요 기가 동하는 데 이가 따르는 것은 칠정의 싹이다. 기는 체의 충이요 지는 기의 수이니 지가 전일하면 기를 동하고 기가 전일하면 지를 동한다. 지가 먼저이고 의가 나중이라는 것은 회암의 말이요 의가 지보다 먼저라는 것은 북계의 논설이다. 지는 마음이 가는 것이고 의는 곧 모탁하는 것이니 마음이 가게 되면 의가 반드시 사색하고 의사가 정해지면 지 또한 서게 되니 두 뜻이 일치하여 서로 그 뜻을 밝혀준다. 재주는 사람의 능함이 되어 어둡고 밝고 강하고 약한데 이는 품기를 가지고 말하였고 가는 성발이라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리를 상고하면 정의 의논이 중밀하다. 기질을 타고난 것은 통하고 막히고 맑고 흐름이 있는데 질은 형과 색을 갖추고 기는 동하고 식함이 있어 오는 것을 알고 간직하나니 기는 혼이고 질은 백이다. 천지와 사람은 기와 질의 원체인데 엄과 양으로 나뉘는 데서 동과 정이 서로 근원한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주관하여 총명한 지각이 있게 된다. 기는 능히 운행하나 질은 속한 데가 있다. 기는 처음 타고난 데 구애되고 물은 형태가 접하는 데 따라 변화된다. 티끌이 밝은 거울을 더럽히면 목매하고 깜깜하나 본체의 밝음은 밝게 비쳐 쉬지 않는다. 양지, 양능은 자연의 천성이니 어린애가 장성하기까지 애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느낌에 따라 응하고 유연히 발동한다. 어린애가 우물에 들어가면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가 없으니 그것을 알아 확충하여 조심해서 극복하면 오성의 덕이 깊고 넓어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천하의 명덕이 그 거칠 때에 그치고 공경하며 밝고 깊고 지혜로움을 성인이 조심하여 존양하고 어진이가 삼가 성찰한 것이다. 동정의 덕을 온전히 하였기 때문에 정이 전일하고 동이 정직하나 동정의 이치가 갖추어 있으므로 동에는 잘못되기 쉽다. 만일 살피지 못하여 티끌만큼 어그러지면 허무에 빠져들고 정멸로 흐르게 된다. 나만을 위하는 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니 인륜을 어지럽히며 제 몸만 깨끗이 하며 겸애하는 것은 아비가 없는 것이니 친소를 가리지 않는다. 기속만 하여 이치에 어둡고 사장만으로 거칠애를 하며 권모로 속이고 쓸수로 왜곡한다. 기류로 백원을 만든다 하여 억지로 휘어 해치며 작용과 운동을 단수와 식색에 비교하여 모두 선과 악을 혼동한 것은 형체와 기질만을 안 때문에 기의 말이 가는 곳에 물을 거론하면서도 법칙을 거론하지 않았다. 치우치고 방탕하고 간사하고 회피하는 말로 가리고 빠지고 어긋나고 군색하게 하니 마음에서 바라여 이를 해치고 기변이 소경이나 기머거리가 된다. 백가의 여러가지 재주가 참이요 부축이라 고자 공손영
순경, 양웅, 한비, 소진, 호로자, 석가가 모호하게 두천하여 신을 신은 채로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이 선택이 정밀하지 못하고 말이 자세하지 못하여 어수선하고 어긋나서 타고난 성품을 천작하고 훈고로 부해하여 장난되고 자질구레하게 하였다. 청담으로 자황하고 사물을 조백으로 여겨 세상을 꿈속인 양 호리고 팔황을 징계로 여겼다. 그 눈을 푸르게도 뜨고 희게도 뜨며 암랑을 눈흘겨 보았다. 흰실을 보고서 누렇게도 되고 검게도 될 것을 슬퍼하며 기로에 서서 남으로도 가고 북으로도 가게 됨을 울었다. 형해 밖에 방랑하여 하며 예법을 폐기하고 수레바퀴 빗장을 던져버리고 술잔을 드는 것을 이치에 통했다. 하고 마음대로 높이 누워있는 것을 영달이라 하며 술잔을 드는 것을 이치에 통달했다 하고 마음대로 높이 누워있는 것을 영달이라 하며 현정하여 이를 싫어함을 하다 하고 근근하게 봉공함을 속되다 한다. 숨은 것을 찾아내고 괴상한 일을 행하여 요명, 혼묵하고 온갖 물건을 널리 알되 한만하여 요약되지 못한다. 경물치지의 학문을 알지 못하니 어찌 자신의 돌이키는 실지가 있을 것인가. 먼데로 달려 뜻을 상실하니 자신의 행함에는 이익이 안 된다. 공자는 기질지성으로까지 경험해서 말했고 맹자는 성선만을 말하였으니 천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이 멀어지는 것이니 흔암하고 우둔한 이는 힘쓸 줄을 알아야 한다. 상지와 하우는 바탕이 정하여져 바꾸지 못하지만 본성의 선함은 가운데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다. 진실로 포기하지 않아 남이 하나 하는데 나는 100을 하면 기질을 변화하게 되는데 성공에 가서는 한 가지이다. 저 혼암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기를 분별하지 못하는지라. 기에서는 성을 논하지 않고 성에서는 기를 논하지 않으며 딴 길로 알고 집요하니 밟지 못하고 갖추지 못한다. 정과 장이 시비를 분석하여 기와 이를 밝혔다. 기는 형체와 품성에서 달라지고 이는 하늘과 땅에서 둘로 된다. 기는 이를 벗어나지 않고 이는 기 속에 붙여 있으며 이는 기를 떠나지 않아 혼연히 한 근본이고 기는 이에 섞이지 않아 찬연히 혼동되지 않아 선우도 없고 시종도 없다. 물체에 부여될 처음에는 이가 하나요 기는 둘이며 물체가 품수한 후에는 기는 같으나 이는 다르다. 군자는 선하게 돌이켜 형기를 본성으로 하지 않으니 정론이 한번 나오자 일월처럼 광명하고 천고의 호남과 미혹이 일조의 환이 열렸다. 정하고 일하며 중용을 택해서 정성스럽게 지키라. 그 신민잠은 이러하다. 민심의 천성은 본시 나와 한 가지인데 세상 풍속에 더럽혀져 전에 물든 것을 고치지 못한다. 탕 임금은 소관에 작용하는 글을 새겨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하여 그 표준을 세워 오복을 널리 폈고 다 함께 하는 마음을 미루어 효제를 일으켰다. 만일 기한에 궁하다면 어느 겨를에 예절을 행하겠는가. 그 좋아하고 미워함을 같이하여 이미 넉넉히 된 뒤에 선을 가르쳤다. 정자로 나누어 밭을 받아서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먹는다. 농사철을 어기지 않고 길쌈하는 시기를 빼앗지 않으니 여자에게는 배가 넉넉하고 남자에게는 남는 곡식이 있어 줄이지 않고 춥지 않으니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상을 설치하고 교우를 일으켜 일륜으로 교육하니 모두들 보고 감화하여 날로 새로움을 이루었다. 고무도야하고 범위를 지어 경륜하며 위로하여 오도록 하며 굽은 것을 바로잡아 덕을 떨쳐 보익했다. 강직하되 온정을 두고 너그럽되 엄격하며 여유 있게 자득하여 그 표준이 있는데 합하여 안보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스스로 새롭히지 않으면
본체가 서지 않으니 시행하여도 근원이 없고 백성이 신복하지 않는다. 관과 안은 공리를 위주하고 신과 상은 참혹각박하며 소는 먼 곳 복종시키는 데 힘쓰고 회는 지력을 다하였다. 법률의 형벌과 식화의 추렴을 모두 부강에 가탁하여 사사로운 술법을 부렸다. 백성들의 인심을 외면하면서 고혈을 긁어내고 강한 자가 간계를 부려 약한 자는 구하게 떨어졌다. 죽음을 구원하기에도 여지가 없는데 감히 진작함을 바랄 것인가? 자기의 마음을 척도로 남의 사정을 헤아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백성과 같이 하면 인과 겸양을 일으키는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지지선잠은 이러하다. 새가 언덕에 머물렀으니 활 쏘는 자는 정곡을 표준해야 한다. 사냥꾼은 그 기계를 버려놓고서는 온이를 살펴 헤른 뒤 활을 쏜다. 타고난 선은 오직 큰 표준뿐이니 불편불이하며 더욱 높고 더욱 굳건하다. 반드시 옳은 것도 없고 반드시 옳지 않은 것도 없어 문득 뒤에 있더니 어느덧 앞에 있어 양녀하고 우뚝하게 중도에 섰다. 효제 충신과 인의 예지는 조목의 큰 것이며 그쳐야 할 것의 큰 것이다. 생각이 학문에 전이라여 골각을 갈듯이 하고 광명하고 공경함을 힘써 옥석을 탁마하듯 하면 그 거칠 줄을 알고 그 얻을 것을 얻게 된다. 엄격하고 너그럽고 환하고 위험 있어 겉과 안이 한결같아 지극한 선에 그치게 되면 거룩하게 성덕이 되어 어진이를 친히하고 이를 즐기는 것이니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일의 시종과 물의 본말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다. 그칠 때에 거쳐 옮기지 않으면 불편부당하고 탕탕평평하여 극이 있는 대로 돌아가서 넓고 넓어 하늘과 같다. 만일 그칠 줄을 알고 선을 택하여 굳게 지키지 않으면 경은 아첨하는 데 떨어지고 이는 고식에 흘러서 효도는 어버이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자애는 아들의 악을 기르게 되며 부부는 사사롭게 친합하여 믿음과 진실이 명백하지 못하게 된다. 위아와 겸애는 인의의 적이요 권도 없는 자막은 하나만 고집하고 백을 폐지한다. 의기는 중도를 잃어서 비면 기울고 가득 차면 엎어지는 것은 모두 그 중도를 잃었기 때문이니 지나친 것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생각한 뒤에야 얻는 것이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무 송잠은 이러하다. 높으신 상제여 민생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가운데로 동하면 지각은 물건에 유혹된다. 이와 의가 엇갈리고 실과 덕이 접할 때 막힌 채 통하지 못하며 송사가 여기서 생긴다. 실등없는 그 짓이 헛백을 별난하여 나의 마음 거울을 떼묻게 하는데도 혼합하여 살피지 못한다. 시와 비를 현혹시키고 고든 것을 구부려 고기라 하니 어굴이 펴지지 않아 원왕을 품고 지낸다. 한마디로 결단하여 밝고 자세하게 심리하는 것을 능히 결단한다 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이 아니라 말이다. 진실로 자신을 반성하여 사물을 극복하면 내 마음의 덕이 넓고 정직하게 된다. 조금도 사사로이 가리움이 없으니 광명하며 성철하여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이 자연 왜곡하게 된다. 수중 괴물이 본 형상을 나타내면 교수의 신령함이요 우예가 화친을 이루면 주문왕의 뜻이었다. 선유가 법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해광이 잠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근본이 명명덕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 그 거칠 줄 알고 얻을 것을 얻어 반드시 여기에 이른 뒤라야 종시가 한결 같아질 것이다. 그 경물치지잠은 이러하다. 마음밖에 이치 없고 이치밖에 물이 없으니 나의 질을 이르게 함은 사물을 궁리함에이다. 천도가 변하여 바람과 뇌증이 일어나며 넓고 가늘고 높고 낮은 것과 온갖 동식물들이 서로 화합하고 한없이 넓어 각기 양육을 얻게 된다. 흩어지면 일만 가지가 되나 모두가 한 태극이다.
오성 사단이 본래 선악의 분별이 없는 것으로 요순이나 길 가는 사람도 시초는 같다. 인신 촉장하고 물에 임하여 하루에 한 가지를 궁리하여 날마다 공을 쌓으면 하루아침에 마음 근원이 융석 관통이 되어 달도 달떡이 가슴 속에 분명해진다. 거울의 밝음 같으니 곱고 추함을 숨길 수 없으며 저울의 평평함 같으니 가볍고 무거움을 속이기 어렵다. 천갈래 만갈래 길이 모두 중앙으로 나온다. 만일 끝까지 궁리하여 다스림에 이르지 않으면 물의 정조와 일의 시비가 전도 창난하고 현무 혼혹하여 군부의 도를 배반하고 중요의 이치에 어두우며 장류의 차례를 소리하고 남녀의 분별에 어두우며 붕의 신의를 잇는다. 지켜야 할 윤리를 상실하고 눈앞의 일에 고식하며 권력을 사랑하는 데만 빠지고 저도 모르게 해독되는 일에 젖어든다. 처첩의 사랑에 빠져 위기를 생각하지 못하며 덕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체의 화와 야반의 곡소리에 미혹하며 무고로 해서 환란이 매게 되고 떡에 넣은 약이 화독을 빚는다. 그래서 부자간의 은혜가 어그러지고 적첩간에서 죄얼이 생기게 된다. 아첨하고 간사함을 충성으로 삼고 정직함을 사곡하다여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날로 나오고 어질고 지혜로운 이는 물러가 숨는데도 언미한 조짐을 모르니 스스로 위망을 부르는 것이 된다. 경물치지의 공과 성의 정심의 방법이 설리나 어긋나더라도 처음에는 이로의 차이에서 생긴다. 시비의 감별로 분석을 치우치지 않아 정밀하게 살피면 날로 성취하고 달로 자라서 계속 밝히는 광명이 쉬지 않고 강제로 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 근독잠은 이러하다. 천덕과 왕도는 그 요체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데 있으니 한 생각의 의미한 것이 선과 악을 좌우한다. 이 마음의 출발은 유암 세미하여 행적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그 기미가 움직인 것이다. 남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는데 나는 혼자 알고 있으니 선과 악을 면할 수 없음은 내 마음의 지식이다. 이때를 당하여 분명히 보아 이를 여기서 조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놓아보내면 악을 따르는 것이 흙이 무너지듯 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박멸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의와 이의 싸움은 만과 촉 같아서 하나의 막 사이에 문득 호와 월이 된다. 군자를 보게 되면 사특함을 엄호하고 무수하며 가리니 마음이 수고로워 날마다 졸해진다. 폐간을 보는 것 같은데 감추고 부끄러워하니 이것은 비록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는 하나 부끄러움을 알아 선에 이르고자 함인 것이다. 이로부터는 끝간대를 모르니 마음이 요행으로 쏠려 신이 수작을 운전한다. 열 손가락 열 눈이 가리키고 보지만 시비와 득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저자에 가서 검덩이를 움키는 것은 물욕이 물건에 접해서인데 날랜 양 돌아보지 않고 아득하니 살피지도 못한다. 혼암, 포학, 사치, 방종과 방일, 파벽을 앉는 것이 없으니 귀가 되고 역이 된다. 그 깃털이 이러하니 마땅히 스스로 공부하여 악을 미워하기를 더러운 냄새같이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듯 하여야 한다. 위태롭고 은미한데 정하고 일하며 의와 경으로 문하고 바르게 하면 마음은 넓고 몸은 기름져서 쾌함이 좋기 스스로 만족할 것이며 호연이 가득 차서 사방나라를 바로할 것이다. 지키는 바가 간리약하면 공손하고 독실할 것이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며 혹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다. 그 정심잠은 이러하다. 마음의 신명함은 이와 기의 합함이니 허령과 지각이 고요하였다가 감동하여 통하게 된다. 놓으면 육합에 넘치고 거두면 은밀한데 퇴장하니 성명의 발음과 도의의 근원과 형기의 사사로움과 물아의 분별과 미미의 기미와 선악의 구별과 조수 방사의 싹과
성인, 광인의 실마리와 언감의 묘함과 인정의 떳떳함이 물에 감응하여 나타나서 보존되기도 하고 망실되기도 한다. 한마음에 음미한 것을 온갖 욕심이 쳐들어오니 음식 연한과 가무, 고종, 궁실, 대사와 토지, 병갑과 놀며 사냥하는 매와 개와 활 쏘고 말 모는 용력과 진기한 새, 기이한 짐승과 아름다운 풀, 이상한 나무와 관반 화내와 보완 주옥과 부참 도서와 선불 무축과 사치 화려한 의복과 아미 빈첩과 성내고 좋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초당 폐행이 뜻에 아첨하여 거스리지 않는 것이 앞에 밀려와서 교묘하게 그 욕심을 맞추니 엄란한 소리가 귀를 어지럽히고 요사스러운 자색이 눈을 흐리게 한다. 상웅이 속에 맺히어 섭녀가 안으로 먹어가니 혁추에게 가르침을 받지만 생각은 홍국을 쏘는 데에 있다. 일의 기미가 오고 생각이 일어날 때 만일 다시 살피지 않으면 정이 방탕하고 본성이 천착하여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과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밝게 거울 삼아 후인을 경계하는 것은 거민의 공묵이다. 반명에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계하였고 장명에서는 넘어지는 것을 부축하였다. 전장에서는 사람 죽는 것을 염려하고 잠자리에서는 편안히 쉬는 것을 삼가야 한다. 칼을 차며 덕을 생각하고 임금의 명덕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하고 물에 접촉하면 두려워할 줄 알고 보는 일마다 긍척한다. 공경을 지키기는 단서처럼 하고 게으름을 이기기는 무일처럼 한다면 안에서는 요사스러움이 생기지 않고 밖의 유혹이 붙기가 어려워 확연히 크게 공변되어 조금도 사곡함이 없게 된다. 사특함을 막고 성의를 보존하여 힘써 그 덕을 공경할 것이다. 그 수신잠은 이러하다. 사람의 뱃속에 1만 생각이 모이니 코, 입, 귀, 눈에 냄새, 맛, 소리, 빛, 손발의 동정의 위이가 1000배까지이다. 힘줄과 뼈대의 각 결속이 각각 법칙이 있으니 그 덕성을 높이고 그 학문을 말하여 비로소 사람의 기유를 행하고 조심하여 하늘의 질서를 따라 말은 충성되고 믿었게 하고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하며 개과천선하고 진군진력하되 행하여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반성하고 옳은 것을 바로 하고 도를 밝히며 공과일을 개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화순함이 안에 쌓이고 영화가 밖으로 나타나서 동령과 주선이 저절로 법칙에 맞는다. 친해야 할 사람을 친히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며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며 천오, 애경, 오타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다.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알아 함께 덕으로 돌아가며 좋아하면서 그 악을 알아 악을 하지 않게 한다. 뜻을 맞추는 것은 모적이요 제게 거슬리는 것은 약속이니 사랑에 빠지지 말고 소득에 탐내지 말라. 사발이 반듯하면 담은 물도 반듯하고 모양이 바르면 그림자가 곧다.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스스로 지키며 부지런히 하여 조속으로 게으르지 말 것이다. 그 제가 치국잠은 이러하다. 한 집의 법도는 천하의 법칙이니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교화가 나라에 이루어진다. 아비가 아비 노릇하고 아들이 아들 노릇함은 친한 일을 친히 하는데 극함이요 형이 형 노릇하고 아우가 아우 노릇함은 우애할 일을 우애하는데 독실하며 남편이 남편 노릇하고 아내가 아내 노릇함은 남녀의 분별인데 정연하고 숙연하여 그 행실이 사탁스럽지 않으면 천하의 사람들이 여기서 규범을 삼는다. 효도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어른을 섬기며 자애로 여러 사람을 부리면 각각 마땅함을 얻게 된다. 집이 혹 정제되지 못하여 천륜이 무너지고 어지럽히면 종일 바람 불고 사나우며 노고의 환상이 된다.
고기 그물에 기러기가 걸리니 추함을 자세히 말할 수 없으며 각궁이 뒤집히니 서로 한쪽에서 원망한다. 크게 우애하지 않아 담장 안에서 싸우며 공손히 경복하지 않아 크게 아비의 마음을 상한다. 그 아들을 아들로 하지 않으니 소변의 원망 깊고 두 사람이 배를 타니 청승이 가시나무에 멈춘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용의 침엔 독이 흐르며 화수를 제비가 차고 옥환이 티끌로 더럽혀졌다. 환란이 기우달라에서 배태되어 삼강이 끊어지니 오상의 천성이 밖에서부터 사그라진 것이 아니다. 하늘의 질서를 돈독히 펴는 일을 어찌 억지로 할 것인가. 효제와 자애를 그 시작부터 미루어 간다. 자애의 천성은 집과 나라의 근무인데 아들에게는 없어지지 않지만 백성에게는 없어질 때도 있다. 그 중 효와 제는 간혹 상실됨이 있지만 어머니의 아들 사랑함은 배우지 않아도 극률함을 안다. 임금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면 모두 공손하고 정성 들여야 하거니와 환과 고독은 업신여기고 소홀히 하기 쉽다. 어린애는 아는 것이 없어 소리내어 울며 그 좋아하고 미워함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구하면 그래도 하고자 하는 데서 멀지 않다. 하물며 저 고독한 이들은 유리 갓난하며 기한 노고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니 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구제한다.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구제한다면 백성들이 그 인화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고무하고 간발하여 집에서 인애로 사용하며 그 풍속을 훈도할 것이다. 탐려한 사람은 난망을 재촉하고 선한 일을 하기 어려움은 하늘에 올라감과 같다. 악을 따르기 쉬움은 흙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선은 반드시 쌓아서 이루는 것이며 악은 비록 작아도 두렵다. 한 사람의 선은 만 백성의 복이요 한마디의 그런 말도 쉽게 일을 망치며 노아의 움직임은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빠르다. 임금의 한 몸은 백성은 본받는 바이니 그 명한 바를 어기고 좋아하는 것만 하겠는가. 걸주가 포악하니 백성이 따라서 포악함을 좋아했고 요순이 인애한 정치를 하니 백성이 예절을 알았다. 덕이 내게 있으면 남에게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이 내게 없으면 남의 악을 바로한다.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효유할 수 없고 부부에서 비롯하여 낮은 데로부터 올라가며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 성교가 멀리 퍼진다. 도요는 집안에 마땅하고 육소는 형제에 마땅하며 시구는 나라를 바로하는 것으로 정성을 노래하여 읊었다. 아내와 아우에게 모범을 보이면 천하가 화하여 이루어지니 이것을 들어 저것에 더하면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다. 조심하여 몸을 닦으면 가까운 데서 먼 데 미칠 것이다. 그 혈구잠은 이러하다. 공장이 모난 그릇을 마를 때는 자를 가지고 죄며 임금이 정치를 하는 데는 마음이 아니면 능히 하지 못한다. 일만 교화의 근원이 한 마음에서 출발하니 마음으로 자를 삼고 미루어서 만물을 헤아린다. 천하의 마음도 나와 다름이 없으니 내가 원함이 아니면 남에게 베풀지 말 것이며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우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며 효도와 공경함을 일으키며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 하여 남의 어린이에게 미치며 고독한 이를 궁휼히 여기되 은혜로 하며 피아의 사이를 자로 재듯이 한다. 그 좋아하고 미워함을 함께하여 마음 가는 대로 하되 법도를 넘지 않고 모두 그 극에 그친다. 자로 잘 재면 좋아하고 미워함을 공평히 하며 자로 재지 못함은 좋아하고 미워함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백성의 좋아하고 미워함은 실지가 재물과 곡시가 관계되는데 재물의 모이고 흩어지면 그 사람의 탐욕과 결백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은 임금의 마음이 선하고 악함에 달려있고 재물을 생산하는 큰 돈은 휴양 상식하는 것이다. 재물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민정의 지극한 소원이니 만일 거두어 드리는 데에 힘쓰면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원망한다.
천명의 득실과 인심의 향반과 천리의 존망이 모두 여기서 결정되니 혈구의 도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덕을 삼가 행하여서 백성과 함께 즐기며 의를 이로 삼아 본을 안으로 하고 말을 밖으로 하여야 한다. 선한 사람을 보배로 삼고 금과 옥을 보배로 하지 않으며 현철한 일을 마음으로 주하고 투기하는 자를 멀리 배척한다. 만일 현부를 사랑하고 미워할 줄 알면서 출척하지 못할 것 같으면 혈구를 잘못하여 어진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한다. 직위에 있으며 수신함은 치인하는 술법이니 교만과 사치를 조심하여 충성과 신임을 얻어야 한다. 먹는 자를 적게 하고 쓰는 것을 천천히 하며 생산은 많이 하고 하는 일은 빨리 하며 부가 천하에 가득하고 가급 인족하며 각기 제 곳을 찾아 임금의 힘을 알지 못한다. 한 자로 재는데 천하가 보존하며 온갖 행사가 법도에 맞아 안팎이 모두 방정하다. 물건마다 그 물건에 맞도록 시행하니 하늘과 덕을 함께한다. 성리, 연, 월, 찰, 요는 그리 본 다음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사간 허괭이 아뢰기를 과거의 일이 패조 때부터 해이해졌습니다. 책을 끼고 돌아오는 것을 금하고 그 위를 엄하게 하는 일 등은 옛날에는 그 법이 있었는데도 감찰, 인문관 등이 전혀 검찰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그 법을 거듭 밝혀 엄히 정하여 조치하소서. 지금 그 기후가 매우 허소하여 서로 통하는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오로지 과거로 사람을 뽑는데 소할함이 이러합니다. 청컨대 다시 거듭 밝히소서. 또 전시에 출제하는 선왕조에서는 전좌 후에 시관이 안으로 들어가 곧 서로 의논하여 내었었는데 패조 때부터는 하루 앞서 시관이 미리 출제를 하고 그 일을 취품하니 미편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옛날 제도가 아니니 청컨대 다시 선왕조의 예에 의하여 그날 전좌하신 후에 곧 출제하게 함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허갱의 아랜 극위와 협책에 관한 일은 거듭 밝혀 고찰함이 옳다. 전시에 출제하는 일은 조정조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상과에 아뢰라 하자 예조판서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성종조에서 전조하신 뒤에 시관이 어탑 앞으로 들어가 곧 함께 의논하여 글로 아뢰고 내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청한 이 세인이 아뢰기를 지금 그를 승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때에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종조의 문사들을 교육 양성하여 인재가 크게 성하였으니 최숙정, 성현, 조위, 유호인, 박은, 김맹성, 어세겸 같은 이들이 모두 한때의 명현이요. 김시습, 남효우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한 한때의 문사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 유고가 모두 묻히고 없어져 전하지 않으니 후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일시 문장의 성함을 알겠습니까? 또 시사는 본래 그 풍요를 노래하여 얽은 것인데 이것을 하여 그 풍속의 오윤과 정치의 승강을 알 수 있는 것이니 크게 정치 체제에 관계되는 것으로 민멸하여 전함이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위에 몇 사람의 자손이 반드시 선인의 유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청컨대 모두 거두어서 편집하여 개간 전파함이 매우 마땅한가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미 명하여 이 사람들이 문집을 모아 편집하여 개간하게 하였으니 다시 명하여 속히 간행하게 하여 하겠다 하였다. 이 세인이 아뢰기를 세종조의 박연이 때를 맞춰 태어나서 예악을 중국에서 전습하여 우리나라에 폈습니다.
박연이 지은 악사 또한 매우 아름다운데 그 자손이 자녀라여 세상에 전파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가나의 예조와 장악원에 간직하고 수시로 교습하게 하소서. 그런다면 우리나라의 악사가 한결같이 옛날의 성대한 업률을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또 최부의 표회록은 금능에서 제도에 이르기까지 산천, 풍속, 습속을 갖추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록 중국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것으로 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함께 개간 전파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렇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압사해 고영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5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5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명하에 다시 효자 홍계산의 정문을 세워 후세 사람들을 권장하게 하였다. 정문이 연대가 오래어 파회되었는데 설경 유돈이 아래에 이 명이 있었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5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에 미리 전시의 글재 몇 개를 써서 아래어 취사할 수 있게 하였다. 대독관 김수동의 품위로 하여 이 명이 있는 것이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오경 1점의 상이 건장전에 나아가 책문의 글재를 내어 선비들을 시험하고 평명의 모화관에 구동하여 무과를 보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처음으로 남악을 사용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유세침이 졸기 그 아내 유씨가 부음을 받고 애통하여 미음을 입에 넣지 않은지 7일 만에 죽었다. 사실이 보고되자 정문을 지어 표창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고형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고형산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연사가 흉년들어 죽음령이 있으니 새 급제의 유가를 검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가는 곧 권장 격려 아닌 일이니 정죄할 수 없다. 다른 것도 함께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청송부 진보현에 지진이 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고영산이 곡식을 무역하여 군자에 보충한 일은 함경도에 무릇 알아본 뒤에 처치하겠으므로 아직 미루어 둡니다 하니 알았다 하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공 박씨의 족친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0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생원 강태수 등 16인에게 급제를 주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1일 신매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강이 주역 이괴의 구오는 쾌히 이하민이 정하여도 여하리라 한 데에 이르러 영사 유순이 아뢰기를 쾌히 이행한다는 것은 임금은 모든 일을 굳세게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스스로 강명하다여 그침없이 결행하여 결단하지 않을 일에도 쾌히 이행하면 위리어할 것이요 또 간쟁을 듣는다든가 일의 시비가 관하여 의심할 것이 없어서 결단하여 하는데도 쾌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수십일 동안 논계하는데도 하나도 윤호를 얻지 못하니 신은 위에서 쾌히 이행하여야 할 때 쾌히 이행하지 않음이 아닌가 합니다. 고영사는 위에서 대신이라 하여 중히 여겨 곧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상궁 족친의 천령 면제 이일 같은 것은 법을 어기고 사사일에 간여하였는데도 대간이 공론으로 하려니 망설이실 것이 아니라 곧 쾌히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장령 안철성과 헌납 성세창이 또한 천령 면제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정조사 변수가 중국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황제가 조회에 나오는 일이 매우 드물어 모든 일이 점차 해이합니다. 안화왕의 부처는 배하여 농부를 삼아 우리 안에 안치하였고 또 유군의 죄를 정하였는데 전유하는 방문을 인쇄하여 유포하게 신이 일부러 얻어가지고 감히 드립니다 하니 명하여 수를 내리게 하였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0일의 신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1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이 자근을 한승구 좌윤으로 삼고 한형윤을 충청도 관찰사 민원을 사관은 사관 김영을 정언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박씨 족친에 관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 항형윤은 전에 상기를 잘 지키지 않은 일로 논박을 받았으니 지금 한도를 전제하게 할 수 없고 삼가 현감 조연은 죄가 장우를 범하였으니 수령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다 함께 직을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궁 족친의 일은 사천을 천역에서 면자해 부득이 공천으로 서로 바꿔야 하며 서로 바꾸면 또 소속한 곳이 없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지금 대간이 강경하게 농계하므로 사천은 천역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것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5일 을해한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한형륜 조연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건정전에 나아가 문무과의 창방을 하고 이어 하례를 받았다. 창방은 급제 정서를 주는 것이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영 당상관이 소분할 때는 명하여 요전상을 쓰게 하였다. 대간이 한형륜 조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한형륜 조연 등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육한을 건부에 내렸다. 토호로서 작폐하여 남의 전토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사인 한효원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오는 4월 초여섯 날에 춘향대제를 거행하니 초 이튿날은 산제입니다. 친히 짐승 죽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매우 미편하니 청컨대 제사 후로 물려 행하게 하소서 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한형륜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지난 11일 친히 문묘에 제사 드릴 때 누가 내수사를 빙자하고 고사한다고 하며 양형고 안 동산에서 제사 드렸다 합니다. 선성선사 묘정 근처에서 음사를 배설하여 설만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신들은 경악하여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사에 대한 일은 내가 아는 바 아니다. 데뷔 전에 물으니 양양고 안에 부건당이 있어 전례에 따라 제사를 베풀므로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다른 일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부건당은 부근이라는 것은 관부에서 사당을 설치하고 기축하는 나라의 풍습이다.
진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사헌 안당 사간 민원이 아뢰기를 한 형류는 거상하기를 삼가지 않아 일륜에 관계되니 한 방면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척근대 속히 직을 가소서. 조연은 패조 때 서총대의 감력이 되어 장호제를 범하여 노간대기에 이르렀다가 뒤에 변명하였지만 백성 앞에 나설 수 없으니 개차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성균관의 명하에 유생 조광주 김석홍 황택을 천거하게 하였다. 벌써 나오네. 조광주가.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향리, 영리, 염한, 목자에게 시집간 자기 비가 낳은 딸을 종량할 것인지 종천할 것인지를 개품하니 명하의 정부와 해주에 수위하게 하였다.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향리, 영리, 염한, 목자 등은 그 신분은 양이지만 역은 천입니다. 장가들어 낳은 자식은 절로 아비의 역처에 정력하니 여자에게는 욕이 없지만 그 소생은 또한 천인에 속하여야 합니다. 하고 김수동은 의논드리기를 대전 천처첩 자녀조의 주위에 향리, 영리, 염한, 목자 등에게 시집간 자기 비의 소생은 아비의 역처에 전역한다 하였는데 여자는 따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의논이 한결같지 않아 양민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였고 전일법 조목을 마감할 때에도 어미의 역을 따르는 것으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한 어미의 자식으로 남자는 양인이 되고 여자는 천인이 되니 온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는 여자는 역이 없다는 문구가 있으니 향리, 영리, 염한, 목자에게 시집간 자기 비가 낳은 자녀도 그 예와 같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입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으니 모여 의논하여 귀일하게 한 뒤에 법을 정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천인으로 종량하는 법은 매우 중한데 대전 중에 향리, 영리, 염한, 목자 등에게 시집간 자기비의 소생은 아비 역처에 정력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종량하는 법이 경한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향리, 영리, 염한, 목자는 양력이기는 하지만 그 고생스러움이 천력과 다를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비의 소생은 아비를 따라 정력함인가 합니다. 여자라면 아비를 따라 정력할 수 없고 가볍게 면천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천으로 논정해서 적실 동생이 사완하도록 하여 골육을 잔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 중에 공사천이 자기비를 취하여 낳은 것은 그 관주에게 준다 했는데 향리, 영리, 염한, 목자는 천인은 아니지만 그 신력은 가장 천하고 고생스러우니 그 자기비를 취하여 낳은 딸은 공사천이 자기비를 취하여 낳은 예의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면 법을 쓰니 근거할 바가 있겠습니다. 이 손이 아랜 것을 보면 향리 소생은 본고을 아문의 관비에 속하고 영리의 소생은 본역 전운비에 속하며 목자의 소생은 공천에 속한다 하였는데 이 또한 공사천이 자기비에 장가들어 낳은 것은 관주에 주는 법에 의거한 것이니 이 손이 아랜 것에 의하여 시행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노공필은 의논드리기를 대전 중 문무, 관원과 생원, 진사, 녹사, 음자손으로서 공사비를 취하여 처첩을 삼은 자녀는 그 아비가 장례원에 고하여 노관을 핵실한다 하였으니 모든 무음의 일반 평민이 천인을 취하여 낳은 자녀는 양민이 되지 못하고 천인이 된 지 오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리, 영리, 염한, 목자 등이 자기비를 취하여 얻은 것은 아비의 역처에 정력하고 벼슬길에 도응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입법의 본의를 캐어보면 향리 등 무리를 문무관, 유음 자손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리, 영리, 염한, 목자는 그 역이 가장 중하여
권원이 있더라도 평민으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목을 두어 그들을 번성하게 하여 역에 결핍이 없게 한 것입니다. 그 소생 여자는 본래 아비 역처에 정력할 이치가 없으니 대전에 실린 소생의 아비라는 아들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여자는 자연 평민이 천인을 취하여 얻은 소생의 예에 의하여 천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되겠습니까? 전일 그 관사에서 대전의 넓은 의미로 향리 등 소생은 아비 역처에 정력한다 하고 아들, 딸을 분간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종량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대전의 본지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한 아비의 소생으로 아들은 양력이 되고 딸은 천인이 되면 불가하다 한다면 이것은 향리 등이 도리어 문무간의 음자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어찌 이치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소생 여자를 본 고을에서 부릴 것이 아니니 공천에 속하게 해야 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것을 빼앗아 공에 소속시키는 것이니 명목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두 무언평민이 천인을 취하여 얻은 소생도 모두 이와 같으니 또한 다 공천에 소속시킬 것이겠습니까? 대전의 법 마련함이 세밀하지 않음이 아니건만 관리가 살펴 하지 않아서 분운한 의논을 가져온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향리 등이 자기 비를 취하여 낳은 아들은 자연 본 조목에 의하여 아비의 역처에 정력하고 딸은 역시 평민이 천인을 취하여 낳은 준례에 따라 천인으로 하면 자연 입법의 본의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하고 정미수는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향리, 영환, 목자가 자기 비를 취하여 낳은 소생을 아비의 역처에 정력하도록 한 것은 모두가 고역이니 역사를 많이 시키려 함입니다. 그 양천을 분별하지 않으면 본래가 천한 인구이니 관적에 있지만 벼슬길에 통하지 못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일반 백성이 자기 비첩 소생과 같으니 권력관에는 비록 자네할 수 없지만 먼 친척은 사완하는 것이며 주인 없이 한가히 놀면 사람들로 하여금 고하게 해서 공촌에 소속시키니 또한 법례가 있습니다. 대개 향리, 영리, 염한, 목자는 본래가 죄 없는 양민으로서 대대로 전하여오는 고역이 벌써 가여운 일인데 지금 비첩의 소생이기 때문에 영구히 공천에 소속시키는 것은 사실 명분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선왕의 옛제도가 아니니 새 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사역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박안성은 의논드리기를 이손의 아랜대로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민효증은 의논드리기를 목자, 염한, 향리, 영리에게 시집간 자기 비가 낳은 딸을 종량하게 하면 그 오라비가 아비를 따라 정략함과는 경중이 매우 다르며 그대로 천역에 소속시키면 적출 동생이 반드시 서로 잔해하여 도리어 권력의 정을 상하게 될 것이니 공천에 속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김은기, 홍경주, 신연문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향리, 염한, 목자 등에게 시집간 자기비가 낳은 자는 아비의 역처에 정력하고 벼슬 끼게 통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그 아들은 아비의 향력을 따르고 그 딸은 사천이 된다면 대전의 아비 역처에 정력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또 남녀를 모두 양력에 종사하게 한다면 송록형전의 첩 자녀를 성량할 때는 별시위 갑사 중 사족인 문무과의 예로 논한다 하여 그 종량을 중히 여기는 뜻인데 이것을 보면 향리, 영리, 염한, 목자 등에게 시집간 자기비가 낳은 딸을 한결같이 모두 종량하면 과연 매우 경합니다. 염한 목자의 소생녀는 공천에 속하고 영리의 소생녀는 전운 노비에 속하되 전운 노비가 없는 곳에서는 영녀가 양민 남편에게 출가하여 얻은 소생의 예에 의하여 그 역에 속하며 소생녀는 공천에 속하는 등의 일로 모두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노공필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일 경진 6번째 기사. 명하여 평안도에서 납입하지 못한 표피를 면제하여 민패를 들게 하였으니 호주의 계청을 따른 것이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일 신사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 한형윤, 조윤,
조연 등의 대간이 한형륜, 조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헌납, 성, 세창이 아뢰기를 전번 문묘에 진행하실 때 양형고에 음사를 배설하신 일을 듣고 신등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듣건대 4명으로 하였다 하니 더욱 실망입니다. 무지한 일반 백성이라도 학궁 곁에 음사를 배설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에서 어찌 선성의 사당 근처에 음사를 배설하여 설만을 부리겠습니까? 사필로 기록됨이 또한 매우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전의 뜻이라 하더라도 뒤에는 힘써 말씀드려 음사를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장령 김협이 또한 이것으로 아니니 상이 이르기를 고사일은 내가 처음에 알지 못했고 또 예전에 준례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전에 대간의 아뢰므로 인하여 상전에 품위하고 예전에 준례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니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미 하였으니 후회한들 무엇 하겠느냐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일 신사 두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라. 신은 본래 용렬한 자질로 또 허물이 있으니 어찌 오래 수상의 직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죄상은 전에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폐조 때 상제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죄가 이 이상 더 큼이었고 단상이 시왕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는 이미 명의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수상은 모두 관료의 위에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곳이니 어찌 죄지은 몸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으리까?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수동이 4번 굳이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일 신사 제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송후이가 아뢰기를 전번의 문묘 진행 때 음사 배스 설치한 일들을 신등이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균관은 수선의 지역이요 풍속 교화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어찌 음사를 여기에 설치하여 선성을 설만할 것이겠습니까? 만일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진행하시지 않았음만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음사일이 자전의 분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전하께서 집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어 후에는 통절히 개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처음에 음사 설치한 일을 알지 못하였으며 예전에 준례가 있는 줄도 몰랐다. 지금 대간에 아뢰는 것을 들으니 나 역시 크게 놀랍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3일 이모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안처성이 한형륜 조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안처성이 아뢰기를 경계의 흉작이 다른 곳에 비하여 배나 더하므로 이미 관찰사의 계청에 따라 군자창 및 경창의 양곡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듣건대 경기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그러하니 진대를 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파종시기니 농량만 필절할 뿐 아니라 종자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참컨대 제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사가에 저장된 곡식도 모두 봉해두었다가 적당히 흩어주게 하면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특징간 이 특징간 이 개남이 아뢰기를 경기 충청 경상 주하도가 모두 심한 흉년이 들었으니 속히 진율 구제하여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주는 비용이 많고 국가 경용도 이 때문에 군색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아주 궁핍하여 자력으로 보존할 수 없는 자를 기록하여 특별히 흩어주어 진율 구제하게 하되 관찰사의 자세한 보고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빈민을 진율 구제하는 일은 급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방면의 소임을 맡은 자는 마땅히 백성 구휼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 반드시 개청에서 진급하여야 할 것이요 호조 또한 잘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3일 이모 두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정부의 지위는 높고 중합니다. 난관 등이라도 정선해야 할 것인데 신이 어찌 험결을 생각하지 않고 상은을 탐내고 연년하여 오래도록 모두가 우러러보는 지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어이
득청하고자 하여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지나간 일을 다시 말해 무엇하겠는가. 시왕의 제도가 그랬으니 어찌 시속을 면할 수 있겠는가. 대신의 진타는 가배할 수 없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라 했다. 수동이 사직하기를 제3하였으나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사경 황여헌이 아뢰기를 위에서 명하에 쓸만한 유생을 첨가하게 하셨는데 성균관이 생원 조광주, 김석홍, 황택 등을 첨가하였습니다. 이 몇 사람은 모두 학문과 조행이 없으니 성상의 성심으로 구하시는 뜻에 부합하지 못할까 합니다. 조광조는 바야흐로 학문의 뜻을 두니 쓸만하기는 합니다마는 학문을 폐지하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그 역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천거라는 것은 재주와 조행이 특이한 자를 뽑을 것이요 법률로 그 선에 충당함은 불가합니다. 하고 시간간 굳이 씨는 아뢰기를 성종조에서 시약한 뒤 유생들에게 그를 강하여 안양생을 뽑아 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거한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신 또한 듣건대 이번에 청거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주와 조행이 없으니 쓸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가했으므로 이미 서용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다시 널리 의논해서 청가에 쓰겠다 하였다.